셰프님에게 안성재란. 오늘은 인당 198,000원 초이다 디너 리뷰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보셨던 리뷰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음식 리뷰만 하진 않을 건데요. 최현석 셰프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초이다 디너 리뷰와 함께 셰프님이 직접 전달해주시는 흑백요리사 비하인드부터 요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이다 디너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흑백요리사에 나온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이다 디너 예약은 경쟁률이 엄청난 편인데요. 흑백요리사에 나온 요리들을 무려 3가지나 직접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기대했던 요리 하나를 고르자면 누가 뭐래도 이 장트리오일 텐데요. 얼마나 호불호가 갈리길래 백종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을 그렇게까지 싸우게 만들었나 싶어서 추가 금액을 내고 시켜본 솔직 후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쉬웠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음식 나오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즐기는 게 제일 좋은지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편견 없이 느낀 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테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근데 새로워, 그게 테마인 거예요. 첫 번째, 아뮤즈부시로 육회부터 캐비어 알밥, 갈비에 호떡까지 앞서 셰프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메뉴 이름들이 참 독특하다는 건데요. 음식에서 나는 맛을 기준으로 이름을 짓고 모양새에 굉장히 특이한 변화들을 줘서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인데,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드리자면 육회는 우리가 아는 그 한식 스타일 육회 맛에 메쉬 포테이토가 곁들여져 있고, 두 번째 알밥은 품질 처리한 광어에 캐비어를 얹어 산뜻하면서도 짭짤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갈비라는 이름의 햄버거 모양 한입거리, 가운데 있는 고추 모양 젤리에선 실제로 갈비 맛이 나고, 호떡에선 실제로 호떡 맛이 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아뮤즈부시가 계단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계단 형태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맛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기름져져요. 이 안에서도 층층이 다른 맛을 선사하는 일종의 디테일이 숨어있다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직접 구운 탕종빵에 이지니 버터가 함께 나오고, 적당히 버터 얹어 따뜻할 때 바로 먹어주면 웬만한 유명 베이커리 뺨치는 수준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초이닷에서 이 제빵, 디저트류는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엄청 창의적인 디저트를 하는 패스트리 셰프이 들어왔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자기 포트폴리오에 낙지 샐러드 모양의 디저트를 갖고, 아, 얘는 우리 과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채용을 했죠. 넌 뭘 하고 싶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끌어주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저트를 도전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었다. 아마 실제로 드셔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간장게장. 접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도대체가 뭐가 간장게장이라는 거지 였는데, 겉을 감싸고 있는 두부를 갈라보니 진짜 간장게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간장게장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접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간장게장이지 하는 그 재미를 또 선사해주는 게 되게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 코스 이름은 간장게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꽁꽁 숨겨두는 최현석 셰프식 재치 포인트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장게장은 두부랑 간장게장이 만나면서 기존 간장게장보다는 간이 조금 더 심심해지잖아. 이게 자칫하면은 이 해산물의 비린맛이 조금 튈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게 위에 올라간 그 묵직한 홀랜다이즈 소스였다. 두부와 간장게장 조합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었고, 본격적으로 최현석 셰프님의 초이닷에 왔다는 게 체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국밥. 파인다이닝에 와서 국밥을 먹는 게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초이닷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벌써 또 이상한 거 막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될까요? 해보고 얘기해. 첫 번째 원칙은 아이디어는 무조건 한번 해본다. 구성은 우리가 아는 국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밥과 국물, 김치로 구성된 전형적인 국밥 느낌이지만 사실 이 밥은 쌀 모양으로 만든 파스타, 일반적인 쌀밥보다 훨씬 탄력적이면서도 비슷한 점도를 가지고 있고, 국물은 버섯을 우린 육수에, 김치는 토마토로 양념을 했다는 사실. 그 알알이 되게 찰기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찐득찐득한 느낌인데, 그게 이제 국물하고 섞이게 되면은 그 순식간에 그냥 매끈한 느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매끈한 표면과 버섯의 감칠맛과 토마토 베이스 김치가 그냥 김치 같아요. 그냥 김치 같았고, 매운맛이 없는 김치.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가자미 미역국. 드디어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메뉴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최현석 셰프님이 직접 나와 수프를 자작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외부 일정이 있어도 가급적이면은 아침 아니면 오전 디너 서비스에 딱 항상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셰프는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좌석 꽉 차 있는 거, 그게 가장 배부르고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면. 이 흑백요리사 경영과제 중 하나였던 미역국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점 하나. 이미 원하는 바를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가 도대체 왜 이를 게 더 많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는가였는데요. 일단은 목적은 작년 제가 이 초이닷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제 영역과 다른 또 막 인력을 충원을 맨파워를 엄청 강화시키는 작업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인스타에도 막 나는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데 여포까지 내 휘하에 들어왔다 막 이런 걸 냈었거든요. 일을 같이 하는데 한 두어 달 됐을 때 와서 인터뷰 요청하더라고요.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그만하겠다. 그래서 왜 그만하고 싶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일이 힘든 건 참는데 뭔가 이렇게 다운되고 뭔가 루즈해진 상태의 일을 참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3개월만 시간을 달라. 네가 원하는 그 직장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대로의 초이닷은 안 될 것 같고 2달간 문을 닫아서 재오픈할 거다. 우리 인생 30년 차인데 30년 만에 첫 2달의 공부 기간을 가진 거예요. 요리 연구만. 그래서 진짜 문 닫고 45일, 근데 이 2달은 너무 빡세서 45일간 문을 닫고 요리 연구만 했어요. 근데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흑백요리사가 들어왔길래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볼 수 있으면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참가를 하게 됐죠. 그래 영감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뭔가 도전과 막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내 요리에 대한 가치관. 사실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만 좋고 고객들을 외면하는 요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그 안에서 제 스스로에 대한 요리에 대한 내 요리가 공감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흑백요리사를 하면서 더 굳건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문화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그 중에 내 요리의 축은 작은 이런 톱니바퀴인데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내 영역이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2가지였죠. 많은 영감이 필요해서 영감도 받고, 또 하나는 요리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명확히 굳건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두렵기도 했죠. 막 주변에 만류도 많았고 나가서 1회전에 떨어지면 100명 중에 1명이 예선부터 뭔 망신이냐, 뭐 네가 우승을 하는데 뭐가 대단하겠냐, 사람들이 막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도전이었고, 우리 색깔이 초이닷의 색깔은 늘 도전이에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 자, 흑백요리사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셰프님에게 백종원이다. 사업 엄청 잘하고 엄청 스마트하신 경영자 지인이시다. 셰프님에게 안성재다. 리스펙트하는 셰프 중에 한 명이고, 그 또한 뭔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뭔가 업계의 친구다. 이뤄놓은 것도 많고 위상도 많이 높여놓고, 셰프로서는 정말 완벽함에 가까울 정도로 멋진 셰프죠. 근데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 리스펙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진짜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역국의 맛은 과연 어땠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가자미 미역국에서 우리가 다 아는 맛이 나거든요. 미역국의 뭉근한 감칠맛과 크림의 고소함, 광어와 관자가 주는 부드러운 식감, 다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맛들이 나는데, 진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누가 먹어도 호불호 없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파인다이닝인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맛이 다가온다.
참고로 이 미역국의 정식 명칭은 가자미 미역국이지만 광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해산물 전문 유튜버 입질의 추억님께서 왜 초이닷에서 광어를 사용하면서 가자미 미역국이라는 워딩을 쓰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입질의 추억님께서 이런 말씀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거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클럽에서 실험하고 계속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레인지를 다 시도해요. 여기 와서 59도, 58도, 57도, 56도 다 해봐요. 52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52도 온도를 찾으면 10분,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다 해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다 해봐. 절대 그건 못 이겨요.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수제비, 마늘이 들어간 봉골레가 나왔습니다. 이 봉골레도 흑백 요리사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음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메뉴판에도 마늘에만 좀 그 글씨가 볼드체 처리가 돼 있었죠. 그렇죠? 왜 봉골레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최현석 셰프님이 라쿠치나 시절 처음 먹어본 봉골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고, 본인의 현재 시그니처 요리는 누가 뭐래도 봉골레라고 할 정도로 이 봉골레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큼은 엄청나신데, 실제로 먹어본 봉골레 맛은 여태 먹어본 봉골레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봉골레는 올리브오일과 조개, 파슬리와 치즈 정도로 마무리되는 반면 초이닷의 봉골레에서는 버터의 풍미가 상당히 진하면서도 달큰하게 다가오는데요.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평으로 언급하신 그리시하다는 표현, 되게 좀 느끼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기름이 많다, 의역하자면 느끼하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확실히 먹으면서 이 마늘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리시하다고 느꼈겠다 싶을 정도로 이 마늘이 잡아주는 밸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요리였습니다. 그 외 조개의 감칠맛이나 소스의 농도, 수제비의 익힘 정도 다 좋았고요. 이 흑백 요리사에 등장한 요리들을 벌써 두 가지나 맛을 보니 뒤에 나올 장트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삼계탕. 이날 먹었던 요리 중에 가장 아쉬운 요리 하나를 꼽자면 이 삼계탕이었는데, 맛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이 타이밍에 이 음식이 나오는 것에 대한, 즉 코스의 구성에서 약간의 오게티가 아닐까 싶었던 요리였습니다. 미역국이 있으면은 이 삼계탕은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나온 미역국도 어떻게 보면 묵직한 국물 요리고 삼계탕도 묵직한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디너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한 접시 다 먹으면 나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닭껍질을 씌워 동그랗게 말아준 볼에 삼계탕 육수를 부어 초록빛 오일 한 스푼, 겉비주얼만 봤을 땐 아보카도를 절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느낌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이 닭껍질을 반으로 갈라보면 안에는 부드럽게 익혀진 닭다리살과 찹쌀밥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한 한방향에 닭고기 특유의 감칠맛, 닭껍질의 고소한 뉘앙스까지 약간 누룽지 삼계탕스러운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을 보면 아뮤즈부시 4종으로 시작해서 식전빵과 간장게장, 미역국의 수제비까지 점점 더 묵직해지는 음식들로 구성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메인 음식이 나오기 직전 이 삼계탕이 묵직함에 망치질을 한번 더해주니까 양이 적으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뭔가 클렌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음식이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장트리오, 그리고 같이 동행한 PD님은 랍스타 요리를 주문했는데요. 랍스타는 이렇게 소금과 계란 흰자를 사용해 만든 반죽에 굳혀진 채로 오븐에서 쪄지듯이 익어 촉촉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장트리오에 대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쉬웠습니다. 간장에 절여 트러플 향이 나는 깍두기는 무가 완전히 익지는 않은 느낌의 살짝은 그 생무 특유의 날냄새가 느껴졌고, 된장 바른 스테이크는 생각보다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채끝의 익힘 정도도 매우 좋은데다가 겉부분에 발린 된장이 살짝 시어링 되면서 된장에서 날 수 있는 풋내가 부드럽게 잡혀 말 그대로 된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도드라지지 않게 커버하면서 풍미만 더해주었고요. 초고추장 에스푸마를 곁들인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톡 쏘는 듯한 초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이 강했는데, 크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나름 부드러운 뉘앙스를 기대한 반면 초고추장 날 것 그대로의 맛이 다 느껴져서 밸런스적으로 도드라지지 않게 커버가 잘 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이 장트리오를 메인 메뉴로 채택하시면서 얼마든지 디벨롭을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방송에 나온 장트리오가 장트리오 1.0 버전이라면 제가 먹은 장트리오도 장트리오 1.0 버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 최현석 셰프님이 말하는 파인다이닝에서의 경험, 스토리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셰프의 역할은 음식을 더 맛있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디벨롭하는 것이 셰프의 본분이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현석 셰프님이 생각하는 셰프의 역할은 경험과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여기서 방송 당시보다 더 맛있게 더 세련되게 음식을 만들었다면 손님들이 방송을 보면서 기대했을 스토리, 원작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왜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극찬을 하셨는지, 안성재 셰프님은 왜 장트리오가 싫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는지, 도대체 왜 이 두 분께서 1시간 가까이 혈투를 벌이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는지 실제 손님들이 먹어보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장트리오가 초이닷에 존재하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석 셰프님은 아마 이런 이유로 장트리오 1.0 버전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랍스타는 뭐 딱히 흠잡을 거 없이 맛있었습니다. 이 랍스타 요리는 초이닷의 오래된 시그니처로 알고 있어서 비교적 클래식한 맛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염도나 익힘 정도, 소스와의 조합까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소와 청사과로 만든 소르베 입가심으로 빠르게 먹어주고 마지막 디저트로 발레리나가 나왔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자일리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씹어서 치아 건강을 보존하시면 되고, 그 외 특이한 점 없이 무난해 보이는 이 디저트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간장과 고추장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속을 파보면 일반적인 케이크랑은 별다를 점이 없어 보이는데 한입 직접 먹어보면 상당히 절묘한 맛이 납니다. 간장이 주는 뉘앙스는 케이크의 단맛과 만나면서 꼬름한 카라멜 비슷한 향을 주고, 입안에서 단맛과 크림 맛이 사라져갈 때쯤 은은한 매운맛이 싹 치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단계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맛이 나는데, 이 초이닷의 디저트들은 디노에 나오는 발레리나도 그러고 런치에 나오는 디저트들도 그러고 디저트의 완성도가 100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초이닷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장단점과 특징이 워낙 극명하게 보이는 곳이라 영상을 보시면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영상 이상으로 만족하고 오실 수 있을 거고, 내 취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애초에 초이닷의 모토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과연 어땠는지 물어보신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 셰프의 음식을 푸짐하고 셰프님만의 철학이 가득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게 198,000원이다? 이거는 저는 뮤지컬하고 똑같다고 봐요. 사람들 뮤지컬 한 편 보는데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도 투자를 하잖아요. 이 초이닷은 그런 곳이다.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198,000원? 아,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는 진짜 괜찮다. 개인적으로 메뉴나 시즌이 리뉴얼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음에 드는 구성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약을 할 것 같습니다. 한 타임의 식사 시간을 넘어서 뭐랄까 배부른 공연을 보고 온 것처럼 먹는 내내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해주는 요소가 많은 곳이기에 맛있고 즐겁게 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제슐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출근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뭐 사회인 야구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야구하러 갔는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기다리다 나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뭔가 눈치 보이고, 그래서 사회인 야구를 하기 위한 생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주방이었는데 8시간 근무라고 듣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이 다 요리사예요. 요리사들이 지켜야 될 주의할 점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아무거나 함부로 주워 먹지 마, 주방에서. 그리고 어디 움직이거나 이럴 땐 항상 네 비는 자리를 보고하고 다녀라.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려고 했는데 30분 받고 30분 더? 그럼 나는 더 잘하는 사람 1시간 전에 출근해야지 하고 1시간 전에 출근했는데 아무도 안 나있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아침 출근조가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 선배 형이었는데 산더미 같은 뭔가 바지락과 홍합과 막 쌈을 막 씻어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삶고, 뭐 한 2시간이 지났더니 또 다른 출근조들이 출근을 해서 이제 같이 주방에 일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 다 서비스할 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홍합 까서 홍합 뭐 그리고 조개 까서 씻어 놓고 막 그것만 한 1시간 반 2시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밥 먹고 저녁도 서비스하고. 근데 이탈리아로 오더를 하는 거야. 뭐 카페 상테 멜란자네 부카니에라 막 이러는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다리는 아프고 한 14시간 서 있었나? 막 아무튼 첫날 세상에 이렇게 내가 딱 던져져서 내 앞가림을 해야 된다는 서러움이 막 목이 메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하는 첫날. 그때 막내 뭐 워크인 한번 들어가 봐 이랬는데 거기에 봉골레 하나 이렇게 우유 박스에 이렇게 계속 놨더라고요. 그게 신입들 환영해주는 그 선배들의 그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2분 만에 흡입하고 먹는데 그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10분에 앉아서 맛을 음미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먹고 나가야 되니까 눈치가 보여서 막 밖에는 막 엄청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이거 먹고 있으니 그게 봉골레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원래 스파게티 아저씨들이 옛날 사람들 스파게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뭐 하얀 스파게티가 있어. 그게 파스타였고 그게 봉골레라는 건 나중에 물어보고 알았죠. 이게 나의 운명 같은 일이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어서 이 길로 저보고 들어와서 이걸로 그냥 인정받고 먹고 사니 이런 생각이었지, 오히려 이게 내 인생이고 내 길이고 뭔가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한 건 스승님의 그늘을 벗어나고 내 요리를 할 때였던 것 같고요. 파스타로는 거의 제 후배들한테는 누가 뭐래도 다 인정을 받는 실력자라는 소리를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12월이었어요. 엄청 바빴는데 남산 꼭대기잖아요. 막 뭐 라구 파스타라고 어쨌든 치킨 닭을 로스팅해서 살을 따로 발라놓은 거를 케이퍼랑 빨간 고추랑, 아직도 기억하는데 케이퍼, 빨간 고추 그리고 닭 가슴살 요만큼 나가지고 오더가 들어오면 제가 제일 헬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접시씩 이렇게 탁탁 해주면 선배들이 그걸 바로바로 해서 막 해요. 제가 그걸 하는데 담다가 닭가슴살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3초 안에 주스면 그지 취급 안 당한다고 이제 작년 잽싸게 주스를 돌렸는데 우리 스승님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딱 집더니 내 입에다 막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막. 근데 떨어졌던 거니까 내가 또 입을 굳게 다물고 막 쑤셔 넣으시더니 먹어 이 새끼야. 안 먹으니까 넌 나쁜 놈이라고. 네가 안 먹을 거 너 고객을 먹이려고 그랬다고.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주방에서. 근데 밖에 문 열고, 여기 문 하나 열고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엄청 춥거든요. 12월 남산 꼭대기. 아무튼 뭐 서비스 한 2시간 동안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춥고 서러운 것보다 쪽팔렸던 것 같아요. 와, 부끄럽다. 그러니까 요리사로서의 철학이나 내 스스로 직업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안 한 거니까. 우리 스승님 원칙주의자신데,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 거 갖고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재료를 지금도 저 똑같이 하는데 재료 함부로 버리면 막 욕하시고 막 끄집어가지고 막 먹이실 때도 있고, 그때 종량제 쓰레기 이런 것도 없을 때인데, 이탈리안 파스타는 계란을 깨서 반죽을 하는데 계란 부피가 이만하면 그거 포개서 안 버린다고 욕하시고 부피 나온다고. 우유곽도 그냥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해야 되고, 수돗물 아껴 쓰고 세제 많이 쓰지 말고, 뭐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난다 이런 거는 기억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것만 이렇게 막 기본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요리사로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은 30대가 넘어서 정립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강요해요. 경쟁과 뭔가 빨리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룬다는 거는 사실 롱텀이거든요. 인생의 뭔가 목표잖아요. 사람이 뭐 태어나서 60에 갈 수도 있고 80에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언젠간 이게 내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즐기면서 뭐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